안녕하세요.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소마틱 익스피리언싱, 그 SE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이게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를 몸 중심으로 다룬다는 게 참 독특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, 이 SE가 도대체 어떻게 이 몸의 언어로 트라우마를 보고 또 치유하는지 그 핵심 원리를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는 거예요. 특히 그 몸이 우리가 잘 모르는 기억을 붙잡고 있다. 이 개념이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?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자, 그럼 소마틱 익스피리언싱. 이 이름부터 좀 볼까요? 소마틱은 몸 중심이고 익스피리언싱은 현재 순간의 경험이다.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던데 결국 지금 여기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딱 집중한다. 이런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정확해요. SE는 어떤 사건 그 자체보다는요, 그 사건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, 그러니까 생리적인 반응, 특히 이제 자율신경계 쪽 반응에 더 주목을 합니다. 트라우마가 종종 우리를 그 과거의 생존 반응 있잖아요. 뭐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확 얼어붙는 그런 상태, 거기에 묶어두기 쉬운데요. 아, 몸이 과거에 갇히는 거군요. 그렇죠. SE는 바로 이 고착된 에너지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또 부드럽게 해소하도록 돕는 거죠. 몸의 감각, 그걸 이제 펠트 센스라고 하는데 이걸 통해서 현재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. 근데요, 몸이 어떻게 기억을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해요. 보통 기억하면 머릿속 이야기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. 아,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. 우리가 보통 이야기로 떠올리는 기억은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고요. 그거 알고 몸의 어떤 반응이나 감정 상태 같은 암묵적 기억이란 게 있어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 못하는 아주 어릴 때 경험이라든지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사건조차도 그게 지금 우리 몸의 반응이나 감정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. 아하. 그러니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불안하다거나 긴장된다거나 할 때 그 뿌리를 어쩌면 몸에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 동물들 얘기가 재밌었어요. 위협 겪고 나면 막 몸을 떨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요. 근데 사람은 왜 그게 잘 안 될까요?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요?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면 안 돼 하는 이성적인 판단 같은 게 개입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방출 과정이 딱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죠. SE는 바로 그 지점에 개입하는 거예요.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과거에 끝내지 못하고 몸 안에 갇혀버린 그 생존 에너지를요. 예를 들면 아주 미세한 떨림이라든가 호흡의 변화 같은 걸 통해서 신경계가 놀라지 않게요. 아주 조금씩 부드럽게 완료하도록 돕는 겁니다. 아, 그럼 트라우마 때문에 몸이 좀 무뎌졌다거나 감각을 잘 못 느끼겠다 하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나요?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? 네, 맞아요. 그런 경우도 많죠. 그럴 땐 정말 아주 작은 신체 감각에서부터 시작해요. 예를 들면 그냥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뭐 손바닥의 온기 같은 거요. 아주 미세한 감각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거죠. 이걸 조금씩 스며들게 하기, 영어로는 tituration이라고 하는데요. 티트레이션이요? 네. 이게 뭐냐면 너무 압도적인 감각의 홍수에 확 빠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원리예요.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파도 대신에요. 발목만 살짝 적시는 작은 파도처럼 안전하게 경험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. 그래야 신경계가 과부하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처리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진자운동, 펜줄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법도 많이 써요. 진자 운동이요? 시계추처럼요? 네, 비슷해요. 어려운 감각,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랑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거나 중립적인 감각, 뭐 손이 따뜻하다거나 발바닥이 안정적이라거나 하는 그런 느낌 사이를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이에요. 불편함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아, 내가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올 수 있구나.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,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식이죠. 아, 그렇군요. 그렇게 몸의 감각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게 결국 실제 삶에서 힘이나 선택권을 되찾는 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?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치료 공간 안에서 안전하게 멈춰 라고 말하면서 팔을 앞으로 뻗어서 내 공간, 내 경계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. 이걸 통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방어 반응을 지금 여기에서 내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죠. 아, 그때는 내가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네? 이런 체험적인 학습이 실제로 우리 뇌의 신경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기여를 해요. 와, 신기하네요. 네.
이게 바로 경험을 통해서 뇌가 변한다는 신경 가소성인 거죠. 그렇다면 그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 점이 SE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. 물론 이야기가 도움이 될 때도 분명히 있지만요. 핵심은 과거 이야기를 막 재구성하는 것보다는 현재 내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, 그리고 완료되지 못한 그 생존 반응 에너지, 이걸 다루는 데 있거든요. 특히나 언어 습득 이전에 겪었던 트라우마처럼 명확한 이야기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SE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몸의 지혜가 우선시되는 겁니다. 와, 오늘 소마틱 익스피리언싱에 대해서 정말 깊이 알아봤네요. 트라우마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신경계에 남아있는 어떤 생리적인 신호다. 이렇게 보고 몸이 가진 본능적인 지혜를 활용해서 그 갇힌 에너지를 안전하게 풀어내고 회복력을 키우는 접근법이라는 게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. 그 피터 레빈 박사 말처럼 트라우마가 종신형은 아니다.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당신도 혹시 어떤 상황에서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확 반응했다거나 혹은 반대로 내 몸의 감각이랑 뭔가 동떨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? SE는 바로 이런 경험들을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렌즈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우리의 몸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과거의 기억이나 생존 패턴 같은 걸 간직하고 있다면요. 꼭 엄청 큰 트라우마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혹은 현재의 필요에 대해서 어떤 미묘한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을까요? 잠시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.